리또3, 리또속이 아니고요. 리또3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 또 3,000원이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리또3은 최근 소송이며 가격이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3,000원 가격 라인은 올해 들어와서 어려울 때마다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관세며 지정학적 리스크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업비트에 상정되어 있는 코인들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 XRP가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XRP가 리또속이다 하면서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과를 보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아서 빠진 게 이 정도죠. 그래서 리또3이라는 얘기는 결코 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3,000원은 지켜줬다. 리플 또 3,000원은 지켜줬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늘까지 소송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XRP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돈 번다는 얘기 최근 들어 더 절실하게 더 맞는 말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리플의 가치, 리플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수익화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리플 XRP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중요한 펀더멘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더 이상 리플에 대한 걱정 안 하시고 기분 좋게 리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에이펙스 2025에서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는 유동성을 겨냥한 기술이다. 메시징 대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스위프트에는 메시징과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XRP는 메시징이 아닌 유동성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XRP에 유리하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글로벌 유동성의 14%를 XRP 원장을 통해서 처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선 스위프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스위프트는 현재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유동성의 14%를 XRP 원장을 통해 처리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스위프트 유동성의 14%를 처리하게 되면은 현재 가격에서 200에서 400% 펌핑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그 근거로는 현재 스위프트 같은 경우 하루에 5조 달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 영업일 기준 연간 1250조 달러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XRP가 스위프트 시장 점유율의 14%를 확보할 경우에는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5조 달러의 14%면 7천억 달러죠.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유동성이 거래의 1, 2%라고 가정한다면 70에서 140억 달러가 됩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시총의 55에서 110%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역으로 XRP 개수를 나누게 되면은 현재 가격에서 200에서 400% 정도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리플 ISO 20022 전환 맞춰 스위프트 유동성 시장 노린다. 스위프트는 이제 알겠는데 ISO 2002 이거는 도대체 뭘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ISO 2002를 말씀드리기 전에 ISO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건이나 어디 보면은 ISO 이런 게 찍혀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ISO는 국제 표준을 위한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마크는 이렇고요. 1947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4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그 전에 런던에서 열렸던 회의였습니다. 설립을 한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됐던 런던에서의 모임에 대한 사진이고요. ISO 첫 번째 사무실은 제네바에 위치한 사무실입니다. 제네바에 위치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ISO 같은 경우에는 헬스 분야뿐만 아니라 음식, 농업, 재료들, 유통, 에너지, 기술, IT, 거의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우리 일생생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ISO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ISO 20022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국제표준화기구라고 말씀드렸죠. ISO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금융통신 전문에 관한 국제표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결제하거나 송금을 할 때 주고받는 어떤 양식이 있겠죠. 자, 기존에는 스위프트 MT라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MT라는 시스템 자체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조금 경직되고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대체하는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으로 ISO 20022를 가져온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ISO 20022를 통합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렇게 서로 굉장히 얽혀 있는데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ISO 20022로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호환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이 되겠죠.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USB가 초창기에는 이런 A 타입도 있고 B 타입도 있고 마이크로 USB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한 것도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C 타입에 이르러서 이제 급속 충전 C 타입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서로 호환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는 쪽도 이런 게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됐죠. 물론 옛날 것들은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간편하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쓰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와 시스템에 따른 이런 케이블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여러 기관들이 각기 다른 시스템과 각기 다른 메시징 표준을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ISO 20022로 통합을 하면서 지급결제, 증권 외환 그런 금융 업무 전반에 걸쳐서 표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금융 표준 및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딕팩트, 로제타넷, 스위프트, 트위스트, OAGI, IFX 여러 가지 쭉 있죠. 스위프트는 이제 아실 거고요. 에딕팩트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개발한 전자문서 교환 표준이고요. IFX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전자금융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OAGI 같은 경우에는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개방형 표준이고요.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역금융 거래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무역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신용장이나 보증서 같은 무역금융 문서의 전자화 표준입니다. 로제타넷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나 전자부품,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B2B, 전자상거래를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프리에터리 포맷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개별 시스템의 메시징 포맷인데요. 각 금융기관이나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형식들을 이걸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잡하니까 ISO 20022로 통합하자 이겁니다. 메시징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거는 MT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필드 여러분들 혹시 엑셀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여기 머릿말 있고 이렇게 열이 나눠져 있죠. 이런 걸 하나의 필드라고 하죠. 고정되어 있는 필드와 텍스트 기반 형식입니다. 데이터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 만자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ISO 20022가 채택한 MX 형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거의 무제한이고요.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필드를 추가할 수 있고요. 어려운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송금이나 결제할 때 내용들을 쓸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형식, 이것을 메시징 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보내고 받는 그런 것들을 메시지라고 하죠. ISO 20022의 주요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은 2000년도에 이 표준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미국 연준의 이 패드와이어 같은 경우 7월 14일 날 기존에 있는 형식을 완전히 종료하고 ISO 20022의 메시징 형식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원래 3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연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6월 27일 확실하게 이때 도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1월 22일 날 공종기간이 종료를 하고요. 이 공종기간은 기존 시스템과 같이 쓸 수 있게끔
이 ISO 2002를 도입하는데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니까 공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2025년 이후에는 스위프트는 물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ISO 2002에 완전한 채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그럼 스위프트와 ISO 2002의 관계는 뭘까?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 단골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반복이니까 3분 뒤로 가셔서 오늘 중요 내용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 처음이거나 코리니 분들은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XRP가 200%, 400% 가격이 오를 동안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 안 됩니다. 놀면 뭐합니까? 시간은 금이죠. 단타하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단타를 할 수는 없죠. 자, 왜냐면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코인으로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이거 아니죠. 따라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시작은 작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얼마를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작으면 불어나는 게 시간이 걸리고 또 너무 많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껴서 모을 수 있는 50만 원 정도만 갖고 해보자고요. 자,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할 때 한 달에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상식적으로 10억, 1억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데 꼭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 건데요.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그냥 무난하게 10%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8일차까지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죠. 자, 그럼 이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마음 편히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31일차가 되면은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까지 모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56일차까지 오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이 넘습니다. 이때부터는 금액 커지는 게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10억이 넘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자,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이게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68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인생 역전이죠. 그야말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보셨듯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자, 100일의 절반 50일을 봤을 때 총 금액이 6천만 원 가까이 되죠. 50만 원으로 이 정도면 대성공이죠.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50만 원으로 1000만 원만 일단 만들어 보고 이게 가능한지 직접 경험을 해본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더 쭉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로 신청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100일의 기적 매직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MT 메시지 형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MT 메시지 형식은 70년대 설계된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용량도 제한적이고 구조화가 부족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ISO 2002 메시징 이 부분을 채택을 하면서 다른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 XRP, 리플과 ISO 2002에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좋아진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XRP 자체는 ISO 20022를 준수하는 코인은 아닙니다. 자, 코인은 코인이고요. 메시징은 메시징이죠.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리플이 메시징 표준에 관여하고요. 자, 리플렛, XRP 레저, 이 리플렛에서는 ISO 20022 표준과 정렬된 최초의 분산 원장 기술인 DLT 네트워크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XRP가 ISO 20022와 관련성이 깊다고 말하는 거고요. 특히 이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ISO 20022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자, ISO 20022에 대한 기구가 있는데요. 자, MRG가 있고요. SEG가 있고요. TSG, LA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리플렛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러 국가들과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기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RMG 같은 경우에는 이 ISO 20022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즉 여러 기구 중에서 가장 핵심 기구라고 할 수가 있죠. SEG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TSG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A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라든지 자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플과 ISO 20022랑은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고 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ISO 20022를 채택하면서 여러 시스템과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송금과 결제에 있어서 속도 면에서 그리고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한 리플 레저와 연계가 되면서 스위프트의 일정 부분은 리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4%가 나온 거고요. 즉, 자, 리플의 ISO 20022의 준수로 XRP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연관이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 ISO는 비정부 기구라는데 얘네가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하냐? 강제성이 있냐?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ISO 기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는 비정부 기구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따라서 ISO 표준은 본질적으로 권고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각 국가가 강제로 채택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력은 없지만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발의된 표준 권고는 대부분 협약을 통해서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제도화가 되냐? 자, 먼저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화가 되고요. 자, 세계 무역기구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권고 즉시 규정화 해버립니다. 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ISO 규정이 나오면 재빨리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강행법규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자유무역 협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때 표준은 ISO 몇 번을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력한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자, 다 바꾸는데 혼자 안 돼서 호환이 안 되면 자기 손해죠. 충전 케이블 한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개 있으면 그거는 자원 낭비이면서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발생시키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에이펙스 2025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젠 아셨겠죠? 더군다나 리플은 ISO 20022에서 최고 의사결정 멤버죠. 자, 따라서 자, 지금 이렇게 리또 3 이러는 게 결코 우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자리는 지켜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이렇게 좋은 호재들 남아있죠. 가면 갈수록 자, 리플 XRP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런 걸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놀라서 패닉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짧은 기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모아가면서 평단을 낮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고점에서는 일부 매도해서 비중을 줄이고 자,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 또는 최소한 중요한 속보라든지 중요한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알람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측보다는 상황에 따른 확실한 대응이 훨씬 더 절실한 때입니다. 어쨌든 가격이 10% 이상 떨어지거나 또는 급등하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어쨌든 갑작스러운 조정과 같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죠. 이익은 못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실시간 알람을 통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대응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주말 동안에 이런 거 신경 쓰시느라 아까운 시간 낭비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저한테 문자 신청을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시면 그냥 마음 편히 계시면 혹시라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제가 문자 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또 비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막힌 데는 없나 어디 손볼 데는 없나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